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신없었던 한 주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주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출근길 체감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번 주 내내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찬바람으로부터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과 함께 탄핵 재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원주 도심공원. 시민 수백 명이 모여 대통령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칩니다. 참가자들은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탄핵이 무산된 것에 대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뜨거운 함성으로다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면 누구도 민심이 천심인데 국민의 뜻을 거부할지는 못할 겁니다. 대전에서도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이들은 여당의 탄핵안 표결 거부를 비판하며 탄핵 절차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경청하고 이제 즉시 국민의힘도 탄핵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기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퇴진하거나 탄핵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들끓는 민심이 전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폐기된 다음 날 시민들은 같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또 열었습니다. 전공의 처단을 명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분노한 의료계도 잇따라 집회를 열고 의료개혁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가 무산되고 이튿날 시민들은 다시 국회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한 손에는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또 작은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강제 수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이선 후퇴는 눈속임이라며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닌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대 지지율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윤석열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한동훈을 내세워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매일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공의 처단 명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분노한 의료계도 거리로 나와 의료개혁 백지화를 외쳤습니다.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포고령에 새겨진 이 한마디는 국가 권력을 무기로 우리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 역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내란에 동조한 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장기간 기관장 공백을 겪는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탄핵 정국으로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 기관장 선임 절차는 모두 멈춘 상황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과학기술계에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내 만료 예정인 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4곳입니다. 이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김영식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산하 기관장 선임의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재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NST 이사장은 출연연 원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기관장이 차관급인 만큼 부처와 대통령실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NST에서 선임 절차와 관련해 올스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도 노도영 원장 임기가 지난달 22일 끝났지만 새 원장 선임 공고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계엄 선포 전날인 2일 새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우주항공청 산하 항우연과 천문연도 지난 8월 원장 선임 절차를 시작했지만 후보 3배수가 지난 10월 공개된 이후 감감무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전국이 급변하면서 당장 시급한 과학기술계 기관장 선임이 당분간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부나 옷에 붙여 신체 움직임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고효율 웨어러블 에너지 수압기를 개발했습니다. 디지스트 로봇 기계전자공학과 장경인 교수팀은 기계적인 압력을 가하면 전압이 발생하고 전압을 가하면 기계적인 변형이 발생하는 압전 효과를 이용해 피부의 탄력적인 움직임, 관절 운동 등 신체 활동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에는 유기물, 복합물 기반 압전 물질을 사용해 에너지 효율이 낮았는데 이번 기술은 납, 지르코늄, 티타늄이 결합한 세라믹 화합물을 바탕으로 높은 에너지 효율과 신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변형에 민감하지 않은 3차원 구조로 설계해 기존 늘어나는 압전 에너지 수압기보다 280배 이상 높은 에너지 효율을 실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장 규모가 커지고 기업 간 기술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주간 동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BCI 기술 시장이 한화로 약 540조 원 규모로 향후 5년 이내 임상시험을 마친 기기들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외신을 인용해 BCI 기술과 스마트홈 장치, 전자기기의 통합은 사지마비 환자가 주변 환경을 제어할 수 있게 해 자율성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식품의약품청이 BCI 뇌 이식칩을 혁신 장치로 지정하는 등 신경과학 분야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과 예술, 서로 멀게만 느껴지는 분야인데요. 과학자들의 연구 현장을 둘러보고 예술 작품에 녹여낸 특별한 전시가 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날개가 일정한 속도로 접혔다 펴지기를 반복합니다. 철새들이 V자 대형으로 비행하는 모습에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개별 개체들이 모여서 군집이 되었을 때 생기는 새로운 움직임이나 그런 역동성 등을 표현한 작품이고요. 철새들이 움직이는 패턴에 대한 그 데이터, 그런 그래프들을 보면서 작업할 때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글들. 얼핏 보면 낙서처럼 보이지만 관객이 직접 참여한 작품입니다. 과학자들이 암흑물질을 추론해내는 방식에 주목해 관객들 스스로 실체 없는 대상을 상상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을 대중과 공유하자는 목표에서 시작했던 전시가 올해로 7회를 맞았습니다. 올해 전시의 차별점은 과학자들의 시선이 아닌 예술작가의 시선으로 기획된 겁니다. 기후물리, 양자나노 과학연구단 등 IBS 연구단의 작가들을 초대해 현장을 체험하고 연구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작품들이 완성됐습니다.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저희 과학자들은
분석적인 방법으로 도표나 그래프를 보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예술가분들은 좀 더 통합적으로 시각적인 부분들에 집중을 하셔서 이번 전시는 우주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느끼는 조망 효과처럼 15명의 작가가 저마다의 관점에서 과학을 바라보고 해석한 내용을 예술 작품으로 풀어냈습니다. 과학에 예술을 더해 작품을 만들어낸 이번 전시는 내년 4월 30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한세광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융합대학원 교수가 2024 한국생체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 교수는 지난 2005년 포스텍에 부임한 이후 국제학술지의 생체재료 분야 18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 130건을 출원하는 등 연구를 산업화로 연결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체재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생체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는 매년 생체재료 분야 연구자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동향과 기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내일은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리는 날인데요. 올해는 한국인 수상자가 나왔다는 점도 의미가 깊지만 인공지능 분야 수상자가 여럿 배출된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들이 입을 모아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초지능을 구현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간 도움 없이 학습하고 목표를 설정해 실행할 수 있는 초인공지능이 예상보다 빨리 등장할 것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7일 스웨덴 할리먼입니다.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등 올해 노벨 물리학, 화학,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한 기자가 초지능에 대한 수상자들의 의견을 묻자 이들이 내놓은 답변입니다. Now, I thought it would be much further away, but the speed of recent developments means I think it's going to be quite soon. I think between 5 and 20 years, I think Demis thinks in about 10 years, we'll get something like superintelligence. And we have to worry seriously about how we stay in control then. What we would have discussed regulating a few years ago is not what we would be thinking about regulating now. So what I've been advising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do is to have fast and nimble regulations, maybe build on the regulations in domains that we already have regulations in, like healthcare and transport and so on, and see how the technology develops and then quickly adapt to the way that's going. 노벨상 수상자들은 초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예상보다 더 빨리 개발될 것이라며 통제불능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특히 힌튼 교수는 AI의 단기 위험 중 하나는 치명적인 자율무기 개발이라며 군사적 목적으로 AI를 사용할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현재도 심각한 수준인 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The way in which AI is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very small number of people in an extremely oligarchic, oligopolistic setting and in the hands of a very few countries is going to be a further impetus to much greater inequalities. 인공지능은 인류에 막대한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초지능 인공지능의 출현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올해 수상자들의 시각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술이 가져올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협력과 책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5차 발사에 실을 부탑재 위성을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는 오는 2026년 상반기 발사 예정으로 주탑재 위성으로 초소형 군집 위성 5기, 부탑재 위성에는 큐브 위성 7기가 탑재될 계획입니다. 또 국내 대학이 개발 중인 큐브 위성 2기와 국산 소자 부품을 검증하기 위해 항우연이 개발하는 국산 소자 부품 검증 위성 2호도 부탑재 위성으로 함께 발사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되면서 곧 본격적인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의대 증원의 무전공 선발, 거기에 쉬운 수능까지 수험생들이 어느 해보다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선생님이 수능 성적표를 나눠줍니다. 예상대로 점수가 나왔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성적을 확인합니다. 그동안 이 하나의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또 결과도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좀 홀가분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올해 수능을 본 46만여 수험생들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이제 정시 지원 전략을 짤 때입니다. 수험생들은 쉬운 수능의 점수가 올라 좋아하면서도 입시 변별력이 떨어진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변별력이 적기 때문에 아까 눈치 싸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대 모집 정원이 크게 늘고 무전공 선발이 본격 도입되면서 과거 입시 자료만으로는 합격선을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무전공 선발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입시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자료를 찾아보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입시업계는 정시 입시에서 각 대학이 영역별 가중치가 다른 환산 점수를 쓰는 걸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과 학과를 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 추가 합격 이동이 많을 거로 예상되는 만큼 정시 전략을 짤 때 수시 합격 양상도 반드시 참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던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전형 2차 시험이 어제 열렸습니다. 연세대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서울 신촌 캠퍼스에서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험의 모집 인원은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261명이지만 추가 합격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2차 시험 중복 합격자가 생기면 2차 시험 합격자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13일, 2차 시험 합격자는 26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해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 회수됐는데 문제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남에서 생산한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품질을 인정받아 중국 농식품 박람회에도 참여해 한국의 맛을 선보였는데요. 수출 계약도 잇따르면서 중국 시장에서 K시푸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미역 잎과 줄기를 분리하고 깨끗이 씻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건조까지 마친 검푸른 미역을 차곡차곡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일반 물김보다 조기 생산하는 전남 진도 곱창김도 국내외 출하를 앞두고 쉴 새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하고 뭐 중국 쪽도 지금 이번에 가서 이제 수출 계약이 돼서 준비하고 있고요. 뭐 일본은 뭐 말도 할 것 없이 지금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바다의 검은 반도체로도 불리는 김은 전남에서만 수출액이 4천억 원, 국내 수출액은 1조를 훌쩍 넘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전남 해조류는 중국 선전 농식품 박람회에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먹어본 사람들은 무조건 구매를 할 정도로 호응이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수출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조미김 위주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출품한 김자반과 스낵 등 해조류 가공품은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해외 구매자와 업체의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전국 1위 김 생산지 진도구는 중국 업체와 해조류 식품과 지역 특산품 등 100억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도의 농수산물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고 농가에서도 농어가에서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우리 진도의 농수산물들이 해외에 널리 알려져서 수출이 더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한 해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달러를 목표하는 전남의 해조류 생산량은 전국의 90%. K시푸드가 식품업계 종사자 15만여 명이 참여하는 중국 선전 농식품 박람회를 통해 중국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영국은 북해에 유전이 있는 대표적인 산유국이면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상 풍력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렴하고 고용 효과가 큰 해상 풍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부유식 해상 풍력의 3분의 1이 몰려있는 스코틀랜드. 이처럼 스코틀랜드가 해상 풍력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풍부한 바람 자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상 풍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의지가 이곳 스코틀랜드를 해상 풍력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균등화 발전 비용이 화석 연료보다 저렴하고 고용 효과도 큰 해상 풍력을 2030년까지 지금의 4배인 50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코틀랜드 정부도 영국 정부보다 5년 빠른 2045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해상 풍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스코틀랜드 에버딘에는 부유식 해상 풍력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Floating offshore wind, which is really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and we're delighted that companies in Scotland and the UK can utilise our facilities to bring their innovative technologies to the market. 해상 풍력은 생산량 감소로 석유 가스업계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풀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정부는 석유 가스업계 노동자는 물론 기술까지 해상 풍력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As we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that we harness the skills of the oil and gas sector and the people and the supply chain that is working in the oil and gas sector and see it as an advantage to retain those supply chain and those skills. 해상 풍력이 산유국에서 온실가스 없는 국가로 변모 중인 영국의 핵심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마지막 반도체 규제안을 내놓자 중국은 전략광물 수출 통제로 즉각 반격했습니다. 내년 트럼프 2기 출범 뒤엔 이런 보복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내 반도체 수출 통제를 매듭짓는 마지막 조치를 내렸습니다. AI 개발의 필수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처음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 게 골자입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 SMIC와 화웨이의 칩 공급망 해당 기업 등 140곳도 규제 명단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화웨이가 신제품 출시로 건재를 과시한 것과 무관치 않단 말이 나옵니다. The protections of our advanced technologies, these are things we're going to advocate continue because we think that they are not political issues. 중국은 민간 군사,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 통제로 하루 만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광섬유 등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을 거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갈륨의 98%, 게르마늄의 68%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특히 안티모니의 경우 미국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63%에 달합니다. 对中国企业实施单边霸凌行径，这是典型的经济胁迫行为。 중국 산업계도 미국산 반도체 구매에 주의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당국의 보복 조치에 호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반도체 일격에 맞서 중국은 희소 자원을 무기로 꺼내들었습니다. 내년 트럼프 2기 출범 뒤엔 미중 간 상호 보복의 악순환이 더욱 거세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2월 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